혹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인데 파이썬을 처음 딱 접했을 때, 뭔가 분명 비슷한데 되게 이상하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예를 들면, 셀프는 왜 계속 써야 하는 거지? 가상 환경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싶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의 시선으로 파이썬의 가장 큰 함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더 나아가서 두 언어를 어떻게 똑똑하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요, 자바스크립트의 V8 엔진이 파이썬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왜 세상의 모든 AI는 파이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명백한 모순 속에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언어의 근본적인 아키텍처와 생태계 차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진짜 빠지기 쉬운 타이핑의 덫을 살펴볼 겁니다. 이런 단서들을 다 모아서 마침내 AI의 역설을 해결하고 두 언어를 결합한 최신 아키텍처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핵심 아키텍처의 함정들이죠. 동시성하고 객체 모델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에게는 정말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바로 GIL입니다. 전역 인터프리터 잠금. 그러니까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의 약자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 컴퓨터에 코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 스레드를 만들어도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건 한순간에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 가능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파이썬 언어 자체의 명세가 아니라 가장 널리 쓰이는 C파이썬이에는 구현체에만 있는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이 GIL 때문에 동시성 모델이 완전히 달라져요. Node.js는 아주 명쾌하죠. 하나의 스레드랑 이벤트 루프, 이걸로 끝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요. 반면에 파이썬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은 GR 때문에 멀티스레딩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트워크 통신 같은 I/O 작업에서는 이 GR이 잠깐 풀리거든요. 그래서 스레드가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또 어싱크 어웨이스를 위한 어싱크호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모델이 막 섞여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객체 모델에도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디스와 셀프의 차이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디스가 그냥 암묵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파이썬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는요, 첫 번째 인자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셀프를 직접 명시적으로 적어줘야만 합니다. 이거 빼먹는 게 진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파이썬 처음 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생태계에서 오는 충격입니다.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는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 비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VMV를 노드 모듈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짚으신 거예요. 노드 모듈스는 그냥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모아두는 폴더잖아요. 근데 VMV는요, 아예 파이썬 인터프레터 자체랑 표준 라이브러리까지 통째로 복사해서 완전히 격리된 독립 실행 환경을 새로 하나 만드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npm 인스톨 한 방에 끝나는 것과 달리 파이썬은 먼저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활성화라는 명령어를 꼭 실행해줘야 합니다. 이 활성화 과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터미널 세션에서 파이썬이나 pip 같은 명령어를 치면 방금 만든 그 격리된 환경을 가리키도록 경로를 싹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비로소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대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pip 방식은요, package.json처럼 개발형 의존성을 따로 분리하거나 package.json처럼 버전을 딱 고정하는 표준 기능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이트리 같은 최신 도구들은 이 모든 걸 파이 프로젝트 터멀이라는 파일 하나로 통합하고 포이트리 랍 파일로 빌드를 완벽하게 고정시켜줍니다. 훨씬 npm이나 얀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타이핑의 덫. 특히 타입스크립트 사용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것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이썬의 타입 표기는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힌트일 뿐입니다. 코드를 실행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타입 힌트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TSC는 컴파일러잖아요. 타입이 틀리면 빌드가 바로 실패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죠. 하지만 파이썬에서 마이파이는 린터에 가깝습니다. 타입이 틀려도요, 파이썬 코드는 그냥 실행됩니다. 에러를 잡고 싶으면 개발자가 마이파이라는 별도의 정적 분석 도구를 직접 실행해야만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상대적으로 느린 파이썬이 AI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보세요. 바로 이 지점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순수하게 언어 자체의 실행 속도만 놓고 보면 V8 엔진에 쓰는 자바스크립트가 C파이썬을 압도해요. 그런데 현실의 AI 세계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AI의 핵심적인 계산은 사실 파이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그저 엄청나게 빠른 고성능 C++ 라이브러리들을 서로 연결하고 조율하는 접착제 혹은 API 래퍼 역할을 할 뿐이었던 겁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개발자는 그냥 numpy.tot 같은 간단한 파이썬 함수를 호출하죠. 그러면 파이썬은 그 실제 연산을 C++로 짜여진 초고속 라이브러리한테 넘겨버립니다. 모든 무거운 계산은 CPU나 GPU에서 네이티브 코드로 번개같이 실행되고요. 파이썬은 그냥 그 결과값만 싹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현대 AI 앱들은 두 생태계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통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일반적인 REST API에 JSON을 써도 되죠. 하지만 AI 앱에서는 gRPC가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텍스트 기반인 JSON과 달리 gRPC는 바이너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숫자로 표현한 벡터 임베딩 같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덩어리를 훨씬 빠르고 가볍게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JS 개발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요, 순수한 gRPC 프로토콜과 직접 통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gRPC가 요구하는 세밀한 HTTP2 제어 기능을 브라우저가 보안상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보통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브라우저는 gRPC 웹이라는 약간 변형된 프로토콜로 요청을 보내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프록시 서버, 예를 들면 엔보이 같은 녀석이 이걸 받아서 순수한 gRPC로 번역한 다음에 파이썬 백엔드로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 아키텍처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파이썬을 다룰 때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자 하는 핵심 함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중괄호 대신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을 구분한다는 것. 둘째, VMV는 라이브러리 폴더가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를 격리하는 개념이라는 것. 셋째, 클래스 메서드에는 항상 첫 인자로 셀프를 명시적으로 써줘야 한다는 것. 넷째, 어싱크 함수는 async.run으로 이벤트 루프를 직접 돌려줘야만 실행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힌트는 런타임에 완전히 무시되는 그야말로 힌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최고의 프론트엔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파이썬은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언어의 진짜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알게 된 여러분의 다음 백엔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강력한 두 도구를 어떻게 조합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인지 이제는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